우리가 다양한 레이저와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시술만으로 본인 얼굴에 딱 맞는 장비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이 보통 잘못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의사 오가나입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31세 환자분이십니다. 보통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30대에 접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의 피부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좋은 물질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유년 시절을 지나고 이제 사춘기 시절 때 폭풍 성장하는 그런 시기에 성장 호르몬부터 해서 우리 몸에 엄청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기 때는 엄청 늘어나고 성장하고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를 겪고요. 그게 이제 꽃 피우는 시기가 이제 20대 초중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25부터 27살까지는 이 사춘기 때 만들어진 어떤 좋은 것들이 쭉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시기고요. 사실 이때가 끝입니다, 여러분. 이 27, 8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이 인생은 내리막길만 남아 있는 건데 굉장히 좀 슬프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때부터는 피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쁜 거 빼고요. 좋은 게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이제 콜라겐이 줄어드는 게 결정적인데요. 이제 매년 콜라겐들이 쭉쭉쭉쭉쭉 감소해서 피부는 점점 더 탄력을 잃고 축 처지게 되는 거죠. 이 환자분 역시나 이제 줄어든 탄력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조금 볼륨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어느 정도 얼굴에 좀 분포가 있고 이제 전체적인 지방 재배치도 조금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리프팅에 접근을 할 때 다방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레이저, 한 가지 시술만으로 큰 효과를 보기에는 사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 복합적인 치료 전략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분 역시나 복합적인 치료 방식으로 치료를 했던 분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콜라겐이 감소하고 엘라스틴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좀 처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주파 쪽 리프팅을 선택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써마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써마지 900샷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8월 21일에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이죠. 1년에 이제 써마지 900샷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찍어봤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볼륨의 재배치도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쪽 아래쪽 얼굴 하안 쪽이 굉장히 좀 발달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많이 볼륨도 늘어나 있고 처져 있기 때문에 이쪽 볼륨을 줄여주는 치료도 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페이스라인 주사라고 불리는 지방분해 주사랑 그리고 써마지 시술을 동시에 진행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중앙안면부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조금 살려주는 쪽으로 조금 시술을 집중했고 이 밑에 쪽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조금 같이 좀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앙안면부는 잘 보존됐고 모공이나 이런 피부 결도 고주파를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이 아래쪽으로 처져 있던 부분들이 지방의 소실과 함께 써마지 효과로 위로 달라붙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갸름하고 라인도 좀 정리가 잘 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듯 이제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한 레이저와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시술만으로 본인 얼굴에 딱 맞는 장비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이 보통 잘못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환자가 검색을 하고 그 시술에 꽂혀서 그 시술을 받는 경우 아주 크게 잘못되는 대표적인 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사가 양심이 없이 그냥 환자에게 돈을 벌 목적으로 혹은 의사가 병원에 있는 장비로만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모든 병원이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병원이. 그래서 환자는 A라는 레이저가 필요한데 우리 병원에는 B라는 레이저밖에 없기 때문에 B라는 레이저를 권해서 환자 입장에서는 리프팅 레이저에 대해서 실망하고 효과도 별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 피부에 어떤 레이저가 적합한지 또 다른 복합할 시술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리프팅 전략을 잘 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또 리프팅은 과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운동도 과하면 탈이 나잖아요. 근육도 다치고 관절도 다치고 이렇듯이 다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리프팅을 너무 자주 받는다거나 혹은 수면 마취를 하고 리프팅을 너무 강하게 받는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리프팅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얼굴에 비대칭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진피층과 지방층의 소실로 인해서 피부가 함몰되거나 조직 자체가 꺼지는
그런 경우도 저는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그렇게 오시면 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복구해야 되고 또 다음 리프팅을 선택할 때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리프팅은 항상 가볍고 그리고 일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정말 건강한 운동 같은 개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프팅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한 방에 내가 뭔가 일확천금을 얻겠다, 한 방에 내 얼굴이 예뻐지겠다 이런 접근보다는 내가 내 얼굴에 있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조금씩 만회해 나가겠다, 매년 조금씩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접근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프팅 복합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린 저는 피부과 의사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